해외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발급받는 데 수개월이 걸려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변호사 대동 등 법률 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대체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비상 지출이 $400를 크게 웃돌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40세 미국인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5%에 달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회계연도 Fair Fares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안을 $2천만 늘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해외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인 한 주에 50만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 발급한 2,2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업무를 처리할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운 미국인들이 출국일 며칠 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최악의 경우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여권 신청자들은 3월 초에 여권을 신청했고 당시 8에서 11주가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절차가 지연되면서 6월 말에야 여권을 받았다고 밝혀 여권 발급에는 거의 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 매일 하염없이 고객센터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나 여권을 우편으로 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끊어가며 여권 발급센터로 직접 가 여권을 찾기도 합니다. 지역구 의원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여권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지목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여행 수요가 사라지자 여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돌리고 외부 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여권 담당 직원을 더 고용하고 여권 인터뷰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증가한 것도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이유입니다. 최근 여행 수요가 늘면서 1989년 미국인 10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던 여권 소지자는 2022년 100명당 4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봄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지대에서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민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와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를 위해 이민자들의 변호사 대동 등 법률 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수천 건의 이민 심사 과정에서 이 약속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자 후원단체들의 보고서와 직접 이민 심사를 거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 이민 관련 변호사 단체는 그동안 약 100명의 이민자들이 변호사의 재판 참석 의뢰를 정식 계약했으며 수백 명이 일회성 전화 상담을 통해 이민 심사 재판 이전의 비공식적인 충고와 조언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로펌의 하나인 존스데이 로펌은 바이든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총 460건의 비공식 전화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4월 이후 이민 심사를 받은 사람만 수천 명인데도 바이든 정부의 변호사 대동 정책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권 및 이민 담당국의 이민 심사 담당관들은 이민 심사에 변호사가 참석했느냐를 묻는 AP의 질문에 아예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민 심사를 72시간에 끝낸다는 국경수비대의 이민 단속 규칙의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처럼 시간 제한을 둔 것은 이민 자격자에겐 더 빨리 안도감을 주고 부자격자들은 더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심사를 통과한 시청자의 비율은 바이든 정부의 패스트트랙 심사가 실시된 5월 중순 이후 오히려 52%나 줄어들었고 새 정책 실시 이전인 3월 하반부에 비하면 77%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주었던 트럼프의 이민 재판 기한을 3일로 줄인 바이든의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이민 재판 신속 처리에 변호사가 여전히 없이 기한만 단축함으로써 신속 추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민자들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례 보고서에서 소비자가 $400의 비상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대부분의 비상지출은 $400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P2P 대출 회사 랜딩클럽이 결제 데이터 정보 서비스 회사 페이먼닷컴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상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미국 가계 경제적 웰빙 연례 보고서에서 소비자가 $400의 비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2013년부터 사용해온 기준 $400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상하지 못한 비상 지출의 3분의 2는 $400를 초과했고 41%는 $800 이상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46%는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직면해 평균 비상지출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700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가가 급상승했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다는 지적입니다. 랜딩클럽 금융 전문가 알리아 두덤은 연준의 비상지출 기준 $400는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급 생활 소비자와 긴급 지출에 직면한 소비자 비율은 각각 지난해 7월과 거의 변동이 없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과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34% 정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40세 미국인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5%에 달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0세 미국인 가운데 25%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인 2010년의 20%에서 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40세 미국인의 미혼 비율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980년 당시 미혼 상태였던 40세 미국인은 단 6%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196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더 결혼을 미루고 있고 결혼을 완전히 포기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2021년의 데이터는 수십 년에 걸친 이런 추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40세 미혼 비율은 남성이 28%로 여성 22%보다 높았습니다.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흑인의 경우는 40세 미혼 비율이 무려 46%에 달해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 27%, 백인 20%, 아시아계 17% 순이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0세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33%가 미혼이었고 일부나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26%,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18%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40세 미혼자 가운데 일정수는 이후 결혼했습니다. 2001년에 미혼이었던 40세의 약 4분의 1이 60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미혼 상태인 40에서 44세의 22%는 동거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정부 외부의 주체에게 진 빚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GDP의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9년에는 107%로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 예산국은 2023년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부채 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방정부의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부채는 보유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내 채무와 공공 보유 채무로 나뉩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 지방정부, 외국정부, 연방준비제도 등 연방정부 이외 주체에게 진 공공보유 채무가 지난해 말 GDP의 97%에서 올해는 9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29년에는 GDP의 1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사적 고점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에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2053년에는 GDP의 181%에 달한 뒤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의회 예산국이 올해 예상했었던 195%보다는 다소 내려간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미세하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보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외국의 미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요한 위험을 가하고 의원들의 정책 선택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저지주가 545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필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행정 예산안보다 14억 달러가량 늘어났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감면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가 545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새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의 핵심은 스테이 뉴저지라고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득이 연 50만 달러 미만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최대 6,500달러 한도에서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합의됐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신 기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한 재산세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20억 달러를 배정해 앵커 수혜 자격을 갖춘 시니어 대상 환급금을 250달러 높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는 700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일하는 가정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는 2배 수준으로 높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0달러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뉴저지 트랜짓 요금은 동결되고 공립학교 지원에는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시가 다음 회계연도 Fair Fares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안을 2천만 달러 늘렸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반값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수혜 대상도 확대됩니다. 뉴욕시가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Fair Fares 프로그램에 지난해보다 2천만 달러를 늘린 9,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반값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당초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20%로 높여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 연방 빈곤선은 개인은 14,580달러, 4인 가족 기준 3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120% 수준인 개인 연소득 17,496달러, 4인 가족 기준 36,000달러 수준까지 반값 메트로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예산에는 뉴욕시 서머 유스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무료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기 위한 1,1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서머 유스 취업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에는 약 10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비싼 대중교통 요금으로 인한 부담이 큰 만큼 Fair Fares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이더 얼라이언스 등 일부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지원 자격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까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후기가 참 중요한데요. 연방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가짜 후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30일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온라인 후기에 돈을 지불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업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후기를 전혀 다른 제품에 보이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도 금지됩니다.
새로운 규제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의결될 전망인데 규제가 의결된 이후 가짜 후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레빈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은 가짜 후기에 대한 이번 규제안은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디지털 시대의 기만적인 광고를 공격할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규제는 위반한 사람에게 민사적인 제재를 일으키고 정직한 회사들을 위한 경쟁 환경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가짜 후기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민사 제재와 피해자 보상도 허용해서 그런 관행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 후기의 4%에서 30% 이상은 가짜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 등에 따르면 범람하는 온라인 가짜 후기가 전 세계적으로 약 1,520억 달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지난 1일부터 반이민 단속 강화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고용 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와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일반인들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영상 피해자들이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상에서 해당 콘텐츠 유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경찰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주 경찰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주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미시민권자로 20세에서 34세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검정고시 통과 학력 등으로 개편됩니다. 주 경찰 초복은 $59,612이며 1년 후 $84,331까지 인상됩니다. 주 경찰은 더 많은 여성 및 소수계 경찰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여성 경찰력을 3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연합회가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 체제의 형성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무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한미연합회와 대뉴욕지구 서강대 동문회, 뉴욕 총영사관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는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베리모어 필름센터, 7일 오후 2시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각각 열립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 2020년 개봉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6.25 이후 1950년대 동유럽으로 이주한 만여 명의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시 북한 내 혼란과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된 전쟁 고아들의 희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